나는 어디로 가고 있는 걸까? 그녀는 소리 없는 질문을 던지고 씁쓸한 커피 한 잔을 들이켰다. 커피의 쓴맛은 그녀의 삶과 닮아 있었다. 오전 9시. 지은은 늘 그렇듯 아르바이트를 하는 작은 카페 모모로 향했다. 아담한 카페는 문을 열자마자 고소한 원두향과 함께 잔잔한 재즈 음악이 그녀를 반겨주었다. 카운터에 선 그녀는 익숙한 손길로 에스프레소 머신을 다루었다. 웅궁거리는 머신 소리, 스팀을 내는 소리, 커피잔이 부딪히는 소리가 그녀의 하루를 채웠다. 그녀는 손님들의 눈을 똑바로 마주치지 않았다. 그저 커피를 만들고 잔을 내어주고 계산을 할 뿐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존재를 세상에 드러내지 않고 마치 투명인간처럼 살아가고 싶어 했다. 그녀의 어깨는 늘 조금은 움츠러들어 있었다. 그날 오후 카페는 잠시 한산해졌다. 지은은 손님이 나간 테이블을 정리하며 창밖을 보았다. 멀지 않은 곳에 한 노인이 쓰레기통을 뒤지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노인의 앙상한 손과 굽은 등은 그녀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 그녀는 자신의 지갑을 확인했다. 점심값으로 쓸 수 있는 돈 몇천 원이 전부였다. 그녀는 잠시 망설였다. 그 돈을 쓰면 저녁 식사는 포기해야 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손이 떨렸다. 하지만 그녀의 발은 이미 노인을 향해 움직이고 있었다. 지은은 주머니 속에 모든 돈을 꺼내 카페 옆 편의점으로 향했다. 그녀는 따뜻한 우동 한 그릇을 사서 노인에게 조심스럽게 건넸다. 할아버지, 이거라도 드세요. 날이 많이 추운데. 노인은 놀란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오랜 굶주림과 함께 믿을 수 없다는 듯한 표정이 스쳐 지나갔다. 그는 말을 잇지 못하고 고개만 연신 끄덕였다. 고맙소. 고마워. 그의 목소리는 쉰 소리처럼 갈라져 있었다. 지은은 그의 손에 따뜻한 우동 그릇을 쥐어주고 조용히 카페로 돌아왔다. 비록 지갑은 가벼워졌지만 그녀의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따뜻함으로 가득 찼다. 이 작은 행동은 그녀가 겉으로는 나약해 보여도 내면에는 따뜻하고 강인한 품성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말해 주었다. 밤이 되어 카페 문을 닫은 지은은 익숙한 골목길을 걸어 집으로 향했다. 반지하 방에 도착한 그녀는 습관처럼 서랍을 열었다. 서랍 안에는 낡은 나무 상자가 놓여 있었다. 상자 안에는 빛바랜 사진 한 장과 함께 손수건이 들어있었다. 손수건은 부드러운 하얀색 천에 붉은 장미 한 송이가 정교하게 수놓아져 있었다. 그녀는 그 손수건을 꺼내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손으로 부드럽게 쓰다듬었다. 천의 부드러운 촉감은 그녀에게 잊고 지냈던 어떤 기억을 희미하게 떠오르게 했다. 그녀는 이 손수건이 어떻게 그녀의 손에 들어오게 되었는지 정확히 기억하지 못했다. 어릴 적 교통사고로 병원에 입원했을 때 그녀를 구해준 누군가에게 받은 것이라고 어렴풋이 기억할 뿐이었다. 그녀의 기억 속에는 따뜻한 손과 희미하게 웃고 있는 젊은 남자의 얼굴이 스쳐 지나갔다. 하지만 그 기억은 너무나 파편적이고 희미해서 붙잡을 수가 없었다. 손수건에 수놓인 붉은 장미는 그녀에게 잊을 수 없는 과거를 상징하는 유일한 단서였다. 그녀는 이 손수건이 자신에게 어떤 특별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고 있었다. 그것은 그녀의 삶에 존재했던 유일한 온기이자 그녀의 내면에 잠재된 강인함의 상징이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다. 민준이라는 이름이 화면에 떴다. 그녀의 전 남자친구였다. 심장이 불안하게 뛰었다. 민준은 지은의 순진하고 착한 성격을 이용해 그녀의 재능을 착취했던 사람이었다. 그는 그녀에게 디자인을 배우고 싶다며 접근했고 그녀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자신의 모든 것을 그에게 쏟아부었다. 하지만 민주는 결국 그녀의 디자인 시안들을 가지고 그녀를 떠났다. 지은아, 오랜만이야. 잘 지냈어. 우리 오랜만에 만날까 내게 줄 게 있는데.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부드럽고 다정했지만
지은은 그 속에 숨겨진 뻔뻔함을 느꼈다. 그녀는 그가 이미 자신을 배신하고 떠났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의 말에 마음 한구석에서는 작은 기대감이 피어났다. 혹시나 그가 사과를 하려는 걸까, 아니면 자신의 디자인을 돌려주려는 걸까? 그녀의 마음속에는 냉정한 이성과 뜨거운 감정들이 뒤섞였다. 이성적으로는 만나면 안 된다고 외쳤지만 감성적으로는 그를 만나서 모든 것을 되찾고 싶었다. 지은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답장을 보냈다. 알았어. 어디로 갈까? 그녀는 알지 못했다. 이 결정이 그녀의 평온한 일상을 송두리째 뒤흔들고 그녀를 알 수 없는 운명의 소용돌이 속으로 이끌게 될 거라는 것을. 그리고 그 소용돌이의 끝에서 그녀의 삶을 영원히 바꿔놓을 한 남자를 만나게 될 거라는 것을. 그녀의 낡은 나무 상자 속 손수건은 마치 미래를 예견하는 듯 희미한 빛을 발하고 있었다. 그날 오후 지은은 민중화의 만남을 앞두고 내내 마음이 들떠 있었다. 낡은 작업복 대신 깨끗한 블라우스를 꺼내 입고 거울 앞에서 서툰 손길로 립스틱을 덧발랐다. 혹시나 하는 작은 희망이 그녀의 심장을 간지렸다. 그녀는 약속 장소인 카페 창가에 앉아 바깥을 내다보았다. 따스한 오후의 햇살이 창을 통해 쏟아져 들어왔고 재즈 음악은 잔잔하게 흘렀다. 모든 것이 평화로웠지만 그녀의 손은 불안하게 흔들리는 커피잔을 꽉 쥐고 있었다. 그때 익숙한 얼굴이 카페 문을 열고 들어왔다. 민준이었다. 그의 옆에는 화려한 옷을 입은 낯선 여자가 팔짱을 끼고 서 있었다. 유나였다. 유나의 손에는 명품 가방이 들려 있었고 얼굴에는 도도함이 가득했다. 민준은 지은을 발견하고는 어색하게 웃으며 그들에게 다가왔다. 지은아, 오랜만이다. 내 여자친구 유나야. 유나야, 이 사람이 내가 늘 말했던 지은이야. 민준의 소개에 지은의 심장은 차가운 얼음처럼 굳어버렸다. 내 여자친구라는 단어가 그녀의 귀에 차갑게 박혔다. 유나는 지은의 초라한 행색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입꼬리를 올렸다. 그 눈빛은 평생 반지에서만 살아온 사람을 향한 듯한 노골적인 경멸을 담고 있었다. 이 사람이 그 사람이야 듣던 대로 평범하네. 유나의 목소리는 깔끔한 차림과는 달리 갓이 돋쳐 있었다. 오빠가 얼마나 착했으면 이런 사람한테도 잘해줬을까. 난 그런 점이 참 좋아. 지은은 모욕감에 온몸이 떨렸지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때 민준이 자랑스럽게 윤에게 작은 서류철을 내밀었다. 이게 바로 내가 직접 만든 프로젝트 디자인이야. 어때, 정말 잘 만들었지? 이 디자인 덕분에 우리 회장님도 곧 승진시켜 주실 거야. 그 순간 지은은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다. 그 서류철 안에는 그녀가 밤샘 작업을 하며 완성했던 디자인 시안들이 들어있었다. 2년 전 민준이 자신의 회사에 제출할 프로젝트라며 그녀에게 도움을 요청했을 때 지은은 그에게 사랑을 쏟아붓는 것처럼 자신의 모든 아이디어를 아낌없이 내주었다. 그녀에게 그것은 사랑의 증표이자 자신의 꿈을 담은 소중한 작품이었다. 설마 아니겠지. 그녀의 머릿속은 혼란으로 가득 찼다. 그녀는 그가 이미 자신을 배신하고 떠났다는 것을 알았지만 이렇게까지 뻔뻔할 거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다. 유나는 민준의 팔짱을 끼며 지은을 조롱하듯 바라보았다. 맞아. 곧 우리 약혼할 거야. 이 디자인이 우리의 미래를 열어줄 첫 번째 열쇠가 될 거야. 고마워, 민준 오빠. 이걸로 드디어 우리 가족이 바라던 사업 파트너랑 계약할 수 있게 됐잖아. 그 말에 지은은 모든 것이 무너지는 듯한 충격을 느꼈다. 그녀는 사랑했던 사람에게 배신당했고 자신의 꿈마저도 도둑맞았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심장이 찢어지는 듯한 고통과 함께 그녀의 내면 깊은 곳에서 뜨거운 불꽃이 솟아올랐다. 더 이상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깨달았다. 이대로 무너질 수는 없었다.
그녀는 그녀의 정당한 권리를 되찾아야 했다. 그녀의 내면에서 잠들어 있던 강인한 용기가 마침내 깨어났다. 그거 내 디자인이야. 지은은 떨리는 목소리로 소리쳤다. 네가 가져가면 안 되는 거라고 나한테 돌려줘. 민준과 유나는 지은의 갑작스러운 외침에 당황하며 서둘러 카페를 나섰다. 무슨 소리야, 정신 나갔어. 민준은 유나의 손을 잡고 도망치듯 뛰기 시작했다. 지은은 그들을 쫓아 무작정 뛰쳐나갔다. 이리네, 그거 돌려줘. 그녀의 목소리에는 절박함이 묻어났다. 그녀는 민준의 뒤를 쫓아가 그의 팔을 잡았다. 민준은 지은을 거칠게 뿌리쳤고 그 힘에 균형을 잃은 지은은 뒤로 넘어졌다. 그때 옆을 지나가던 누군가와 부딪혔다. 지은의 손에 들려있던 뜨거운 커피가 쏟아졌고 하얀 셔츠를 입고 있던 남자의 옷에 그대로 튀었다. 아, 죄송해요. 정말 죄송합니다. 지은은 허둥지둥 일어나 연신 사과했다. 그녀의 눈은 민준이 사라진 골목을 향하고 있었지만 그녀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사고를 저지른 후였다. 뜨거운 커피가 쏟아진 셔츠 위로 붉은 자국이 번졌다. 남자는 차가운 표정으로 자신을 쳐다보는 지은을 훑어보았다. 그는 현우였다. 젊고 날카로운 눈빛을 가진 남자. 그의 셔츠에는 붉은 커피 자국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다.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분노를 표출했을 상황이었지만 현우의 눈빛은 놀랍도록 차분했다. 그는 민준과 유나가 황급히 달아나는 모습을 보았고 엉망이 된 지은의 얼굴에 서린 절박함과 분노를 읽어냈다. 그의 심장은 이상하게도 차가운 분노 대신 묘한 흥미를 느꼈다. 따라오세요. 현우는 지은에게 명함 한 장을 건넸다. 내일 아침 9시까지 이 명함에 적힌 주소로 오세요. 변상해야 할 겁니다. 그의 목소리는 냉정했지만 그 속에는 무언가 다른 의도가 담겨 있었다. 지은은 명함을 받아들고 멍하니 서 있었다. 그녀의 눈앞에는 이제 두 개의 길이 있었다. 하나는 다시 좁고 어두운 반지하 방으로 돌아가는 것. 다른 하나는 이 알 수 없는 남자에게 이끌려 새로운 운명의 소용돌이에 뛰어드는 것. 그녀의 삶은 이 한 번의 실수로 인해 돌이킬 수 없는 새로운 길에 들어섰다. 그녀는 그날 밤 잠 못 이루고 고민했다. 내일 아침 그녀의 선택은 무엇이 될까? 그녀는 알지 못했다. 그 남자의 명함이 그녀의 삶을 영원히 바꿔놓을 마법의 초대장이라는 것을. 다음날 아침 지은은 최현우가 건넨 명함에 적힌 주소로 향했다. 명함에는 J그룹이라는 이름이 선명하게 새겨져 있었다. 그녀가 살아온 세상과는 완전히 다른 차가운 위압감이 느껴졌다. 낡고 해진 스니커즈를 신은 그녀의 발걸음은 마천루가 즐비한 거리에서 위축되었다. 거대한 유리 건물은 그녀의 초라한 행사액을 그대로 비추었고 건물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사람들의 시선은 그녀에게로 향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그녀는 손에 땀을 쥐며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보았다. 불안감에 질린 창백한 얼굴이었다. 최현우의 사무실은 건물의 맨 위층에 위치해 있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그녀의 불안감은 절정에 달했다. 사무실은 미니멀리즘의 정수였다. 넓고 깔끔한 공간에는 꼭 필요한 가구들만 놓여 있었고 바닥은 먼지 한 톨 없이 빛났다. 창밖으로는 서울의 빌딩 숲이 한눈에 들어왔고 그 풍경은 그녀가 살던 반지하 방의 창문에서 보던 풍경과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었다. 최현우는 책상에 앉아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고 그의 옆에는 어제 함께 있었던 비서 정호가 서 있었다. 그들의 냉정하고 이성적인 분위기는 지은을 더욱 위축시켰다. 앉으세요. 최현우는 고개를 들지 않고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무감정한 기계음처럼 들렸다. 어제 일에 대해 이야기하러 오셨습니까? 지은은 고개를 끄덕이며 작은 목소리로 답했다. 네, 죄송합니다. 변상금은
최현우는 그제야 고개를 들고 그녀를 쳐다보았다. 돈 때문이 아닙니다. 나는 당신에게 돈을 받으려고 이 비싼 사무실로 오라고 한 게 아닙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지은은 그 속에서 알 수 없는 날카로움을 느꼈다. 그는 지은의 손에 들린 손수건을 빤히 바라보았다. 당신이 어제 그 디자인을 되찾기 위해 그렇게 필사적이었던 이유가 궁금합니다. 예상치 못한 질문에 지은은 당황했다. 그녀는 그가 변상 문제만을 이야기할 줄 알았다. 그녀의 심장은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그녀는 머뭇거리며 손에 쥐고 있던 낡은 손수건을 만지작거렸다. 그 손수건은 그녀에게 용기를 주는 유일한 부적이었다. 그 디자인은 제가 몇 년 동안 공들여 만든 거예요. 제 꿈을 담은 첫 번째 작품이었어요. 저는 집을 단순히 짓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행복을 디자인하고 싶었어요. 구체적으로요. 최현우가 말을 잘랐다. 그의 눈빛은 그녀의 내면을 꿰뚫어 보려는 듯했다. 세상에 행복을 디자인했다는 사람은 많습니다. 당신의 디자인이 특별한 이유가 뭡니까? 지은은 잠시 침묵했다. 그녀는 자신의 꿈을 누군가에게 이렇게 진지하게 설명해 본 적이 없었다. 그녀는 숨을 깊게 들이쉬고 마침내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처음의 불안함을 벗어나 열정으로 가득 찼다. 그 디자인은 시간의 흐름을 담고 있어요. 아침 햇살이 창문을 통해 들어와 거실을 채우는 각도 오후에는 주방을 비추는 따스함, 그리고 저녁 노을이 복도에 길게 늘어지는 그림자까지. 모든 동선이 하루의 자연스러운 빛의 변화에 맞춰져 있어요. 단순히 예쁜 집이 아니라 그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시간이 흐름에 따라 변하는 자연의 아름다움을 온몸으로 느낄 수 있도록 설계한 거예요. 저는 그 디자인에 평화와 희망을 담았어요. 숨겨진 정원이라는 핵심 요소도 있어요. 외부에서는 보이지 않지만 집 안에서만 통하는 비밀스러운 작은 정원이죠. 저는 그곳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존재하는 상처를 치유하는 공간이 되기를 바랐어요. 그녀의 목소리가 사무실에 울려 퍼졌다. 정우는 지은의 말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그는 그녀의 겉모습만 보고 판단했던 자신의 편견을 부끄러워했다. 그는 그녀가 단순한 아르바이트생이 아니라 내면에 빛나는 재능과 순수한 열정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처음으로 알게 되었다. 그의 눈빛은 존경으로 바뀌었다. 최현우는 지은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에는 차가운 이성이 아닌 묘한 감정이 섞여 있었다. 그는 그녀의 손에 들린 손수건을 보았다. 그 손수건 어디서 난 거죠? 지은은 손수건을 만지작거리며 답했다. 어릴 때 제가 크게 다쳤을 때 누군가에게 받은 거예요. 기억은 잘 나지 않지만 중요한 물건이에요. 그녀는 손수건에 수놓인 붉은 장미를 보여주었다. 그 순간 최현우의 미간이 살짝 찌푸려졌다. 그의 어깨에는 오래된 상처가 있었다. 그는 그 상처가 생긴 날 교통사고 현장에서 자신을 구해준 작은 소녀와 그녀가 건넸던 붉은 장미가 수놓인 손수건을 어렴풋이 기억했다. 하지만 그는 그 소녀를 찾을 수 없었다. 그의 심장은 지은의 말에 강하게 반응했지만 그는 아직 확신할 수 없었다. 바로 그 시각 민주는 YNS 그룹의 회의실에서 초조하게 최현우와의 만남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때 그의 휴대폰으로 문자 한 통이 도착했다. 김지은 최현우 사장과 만남. 디자인 이야기 중 민주는 얼굴이 굳어졌다. 그의 머릿속은 혼란으로 가득 찼다. 이 미친 여자가 감히 혹시 현우 사장님께 우리 일을 이야기하면 어쩌지? 옆에 앉아있던 유나도 불안한 표정을 지었다. 안 돼, 무슨 수를 써서라도 저 여자를 막아야 해. 유나가 말했다. 그녀의 얼굴은 질투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다. 내가 아는 기자한테 연락할게. 김지은이 최현우 사장님을 유혹하기 위해 일부러 접근했다는 기사를 뿌려. 어차피
저 여자 아무도 모르는 애잖아. 우리 이야기는 진실이고 저 여자의 이야기는 거짓말처럼 보이게 만들어야 해. 민주는 유나의 계획에 동의했다. 그들은 지은이 자신들의 거짓말을 폭로하기 전에 그녀의 입을 막기 위해 음흉한 계략을 꾸미기 시작했다. 그들의 탐욕과 불안함은 지은을 더 깊은 나락으로 밀어 넣으려 했다. 그들은 지은이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그녀의 손수건이 최현우에게 어떤 의미인지 전혀 알지 못한 채 돌이킬 수 없는 잘못된 길을 걷기 시작했다. 그날 저녁 지은은 난생 처음으로 화려한 연회장에 발을 들였다. 최현우의 회사에서 주최하는 자선갈라 행사였다. 거대한 연회장은 온통 반짝이는 불빛으로 가득했다. 천장에서 쏟아지는 샹들리에의 빛은 사람들의 최고급 드레스와 보석에 반사되어 눈부시게 빛났다. 와인잔이 부딪히는 맑은 소리가면 뒤에 숨겨진 차가운 웃음소리, 그리고 달콤한 향수 냄새가 뒤섞여 공기를 무겁게 만들었다. 지은은 최현우가 준비해준 단정한 드레스를 입었지만 이 모든 것이 꿈처럼 비현실적으로 느껴졌다. 그녀는 마치 다른 행성에 불시착한 이방인 같았다. 최현우는 차갑게 말하며 지은을 자신의 옆에 세웠다. 여기서는 모든 것을 보고 아무것도 말하지 마세요. 그의 목소리는 명령조였지만 지은은 그 속에서 알 수 없는 긴장감을 느꼈다. 며칠 전부터 그녀에 대한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신데렐라를 꿈꾸는 가난한 아르바이트생, 최현우 대표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한 사기꾼. 같은 자극적인 소문들이었다. 그녀는 그 소문의 진원지가 누구인지 잘 알고 있었기에 더욱 긴장했다. 그때 민준과 유나가 연회장으로 들어서는 것이 보였다. 유나는 지은을 발견하고는 승리의 미소를 지었다. 그녀는 민준의 팔짱을 끼고 사람들 사이를 헤치며 당당하게 그들 쪽으로 걸어왔다. 그녀의 눈빛은 마치 먹잇감을 포착한 맹수처럼 번뜩였다. 어머 지은아, 네가 여긴 어쩐 일이야. 현우 오빠의 비서라도 된 거야. 유나의 목소리는 친절한 척했지만 그 속에는 비웃음이 가득했다. 그녀의 뒤로는 이미 그녀가 퍼뜨린 소문을 들은 사람들이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지은을 쳐다보고 있었다. 그들의 눈빛은 마치 그녀를 투명한 유리창 너머로 구경하는 듯 했다. 민주는 지은을 똑바로 쳐다보지도 못한 채 최현우에게만 고개를 숙였다. 안녕하십니까 사장님. 저희가 사장님께 좋은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왔습니다. 유나는 민준을 대신해 말했다. 저희 민준 오빠가 사장님께서 찾고 계시던 디자인을 완성했어요.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에요. 이 디자인이 저희가 사장님과 함께할 첫 번째 프로젝트가 될 거예요. 그 순간 지은의 심장은 차가운 얼음처럼 굳어버렸다. 그녀는 모든 시선이 자신에게로 향하는 것을 느꼈다. 그들의 눈빛에는 의심과 경멸이 섞여 있었다. 민주는 지은의 디자인을 훔쳤을 뿐만 아니라 그를 이용해 최현우의 회사와 계약을 맺으려 하고 있었다. 지은은 이 잔인한 상황에서 완전히 혼자가 되었다. 최현우는 아무 말 없이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고 그의 옆에 서 있던 비서 정호는 멀리서 안타까운 눈으로 그녀를 지켜볼 뿐이었다. 그는 그녀의 편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이 상황에 직접적으로 개입할 수는 없었다. 그 디자인 내 거야. 지은은 떨리는 목소리로 겨우 말했다. 목소리가 너무 작아 민준과 유나만 들을 수 있을 정도였다. 유나는 콧방귀를 뀌며 웃었다. 무슨 소리야, 정신 차려 지은아. 네가 그런 걸 만들 능력이 될 리가 없잖아. 네가 한 거라고는 커피숍에서 커피나 내리던 것뿐인데. 그녀의 말은 칼날처럼 지은의 가슴을 찔렀다. 지은은 온몸이 떨렸지만 더 이상 움츠러들지 않았다. 그녀의 내면에서는 차가운 분노가 끓어오르고 있었다. 네오는 네가 가진 유일한 재능이 남의 것을 훔쳐서 올라가는 거라고 생각하지 하지만 그게 얼마나 추하고 비겁한 건지 넌 평생 모를 거야. 지은은 고개를 들고
민준과 유나를 똑바로 쳐다보았다. 그녀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 눈빛에 민준의 얼굴은 하얗게 질렸다. 무슨 헛소리야, 사장님. 이 여자는 제가 버린 여자친구예요. 저에게 복수하려고 거짓말을 하는 겁니다. 최현우는 그들의 싸움을 조용히 지켜보다가 마침내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연회장 전체를 울렸다. 여러분, 잠시 주목해 주십시오. 모든 시선이 그에게로 향했다. 최현우는 지은의 손을 잡았다. 그녀의 심장이 불안하게 뛰었다. 이 순간 그녀의 운명은 완전히 그의 손에 달려 있었다. 그녀는 그의 손이 차갑게 느껴졌지만 그 차가움 속에서 알 수 없는 힘이 전해지는 것을 느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저는 저희 회사에 중대한 결정을 내릴 겁니다. 민준 씨, 당신이 발표하려는 그 디자인, 저희 회사의 미래가 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프로젝트죠. 저는 잠시 후 그 디자인을 직접 확인하고 최종 결정을 내리겠습니다. 최현우는 민준의 디자인 발표를 공식화하며 모든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이로써 민준과 유나는 자신들의 거짓말을 만천해 드러낼 절체절명의 순간을 맞게 되었다. 동시에 지은은 모든 것을 잃거나 모든 것을 되찾을 수 있는 절벽 끝에 서게 된 것이다. 연회장의 공기는 긴장감으로 팽팽하게 당겨졌다. 지은은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드레스를 움켜쥐었다. 그녀는 이 상황을 벗어날 방법이 없었다. 그녀는 이 거대한 투기장에서 오직 혼자였다. 그녀의 운명은 단 한 번의 기회에 달려 있었다. 민준은 자신만만하게 마이크를 잡았다. 그의 얼굴에는 성공을 확신하는 오만함이 가득했다. 그의 옆에 선 유나 또한 승리의 미소를 지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거짓말이 이 거대한 연회장에서 진실로 둔갑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았다. 무대에 설치된 대형 스크린에는 지은이 밤을 새워 만들었던 디자인 시안들이 아름다운 그래픽으로 구현되고 있었다. 민준은 유창한 말솜씨로 마치 자신이 이 모든 것을 구상한 것처럼 설명하기 시작했다. 이 디자인은 단순히 건축물을 짓는 것이 아닙니다. 현대 사회의 인간들이 잃어버린 자연과의 교감을 되찾아주는 혁신적인 프로젝트입니다. 모든 동선은 인간의 감정을 고려했고 그의 목소리가 연회장에 울려 퍼지는 동안 지은은 무대 아래에서 굳은 몸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심장은 아프게 고동쳤다. 그녀는 자신의 꿈과 열정이 다른 사람의 입을 통해 그것도 완벽하게 훼손되어 발표되는 것을 듣고 있었다. 그녀의 귀에는 민준의 목소리 대신 그녀가 밤을 새워 스케치했던 소리 찢어진 종이를 붙였던 소리, 그리고 행복했던 상상의 순간들이 메아리치고 있었다. 다시 무너질 것 같았다. 하지만 그때 그녀는 손에 든 작은 손수건을 느꼈다. 그 손수건은 그녀에게 용기와 희망을 상기시키는 유일한 존재였다. 그녀는 더 이상 숨을 수 없었다. 그녀는 그녀의 디자인에 담긴 영혼을 그 누구도 훔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기로 결심했다. 그녀의 내면에서 잠들어 있던 용기가 마침내 폭발했다. 지은은 굳게 담은 입술을 열고 떨리는 발걸음을 옮겨 무대를 향해 천천히 걸어갔다. 그녀의 발걸음은 처음에는 불안했지만 결심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가 무대 옆에 서자 민준의 발표는 순간적으로 멈췄다. 그는 당황한 표정으로 지은을 쳐다보았다. 지은아, 너 여기서 뭐 하는 거야? 그의 목소리에는 명백한 경계심이 담겨 있었다. 유나의 얼굴에도 불안한 기색이 스쳤다. 연회장의 모든 사람들은 그들의 갑작스러운 만남에 술렁이기 시작했다. 지은은 민준이 들고 있던 마이크를 조심스럽게 건네받았다. 죄송합니다. 잠시만요. 그녀의 목소리는 처음에는 작고 떨렸지만 이내 단호하고 명료해졌다. 저는 이 발표에 대해 할 말이 있습니다. 무슨 헛소리야, 당장 내려가. 민준이 소리쳤다. 유나는 지은을 끌어내리려 했지만
지은은 흔들리지 않았다. 당신은 이 디자인의 영혼을 훔치지 못했어요. 지은은 민준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당신이 설명한 인간의 감정을 고려한 동서는 틀렸어요. 그건 인간의 감정이 아닌 빛과 그림자의 움직임을 고려한 시간의 흐름을 담은 거예요. 아침 햇살이 창문을 통해 들어와 거실을 채우는 각도 오후에는 주방을 비추는 따스함, 그리고 저녁 노을이 복도에 길게 늘어지는 그림자까지. 모든 동선이 하루의 자연스러운 빛의 변화에 맞춰져 있어요. 단순히 예쁜 집이 아니라 그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시간이 흐름에 따라 변하는 자연의 아름다움을 온몸으로 느낄 수 있도록 설계한 거예요. 그리고 이 디자인의 핵심인 숨겨진 정원은 왜 빼놓았나요? 당신은 그것의 존재조차 모르죠. 그녀의 목소리가 연회장에 울려 퍼졌다. 그녀는 자신의 디자인에 담긴 철학과 감정을 하나하나 설명했다. 그녀의 말에는 단순히 지식이 아닌 진정한 열정과 사랑이 담겨 있었다. 연회장의 모든 사람들은 그녀의 말에 숨을 죽였다. 그들은 그제야 지은이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민주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그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유나의 얼굴에도 절망이 스쳐 지나갔다. 그들은 지은의 핵심적인 질문에 단 한마디도 답할 수 없었다. 그 순간 그들의 뒤에서 굳건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이제 그만. 최현우였다. 그는 사람들 사이를 뚫고 지은의 옆에 섰다. 그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강인하고 결연했다. 그는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냈다. 그것은 지은이 늘 가지고 다니던 붉은 장미가 수놓아진 손수건이었다. 이 손수건, 혹시 기억하십니까? 최현우는 지은에게 물었다. 그의 눈에는 복잡한 감정이 뒤섞여 있었다. 4년 전 교통사고로 모든 것을 잃었을 때 저를 구해준 분이 있습니다. 그녀는 차가운 빛 속에서 저를 도와주었고 제게 이 손수건을 건네주었습니다. 붉은 장미처럼 제게 희망을 주었죠. 저는 그분을 찾기 위해 수년간 애썼습니다. 그리고 오늘 마침내 찾았습니다. 그는 지은의 손을 잡고 그녀의 손수건과 자신의 손수건을 함께 내밀었다. 지은은 충격에 휩싸였다. 그녀가 잃어버렸던 그 손수건이 그의 손에 있었다. 그리고 그가 그녀를 기억하고 있었다. 김지은 씨는 제가 4년간 찾던 그 사람입니다. 최현우의 목소리는 모든 사람들의 심장을 울렸다. 그리고 이 디자인은 그녀가 저에게 주었던 희망처럼 제게 새로운 삶의 의미를 가져다 줄 프로젝트입니다. 민준 씨, 당신은 그녀의 디자인뿐만 아니라 제 과거와 미래까지도 훔치려 했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모두가 당신의 거짓말을 보았습니다. 이제 진실을 마주할 차례입니다. 연회장 곳곳에서 놀라움의 탄성이 터져나왔다. 민준과 유나의 얼굴에는 절망이 서렸다. 그들의 모든 음모는 최현우의 진심 어린 고백 앞에 무력하게 무너졌다. 지은은 눈물을 흘렸다. 그녀의 모든 고통과 외로움이 이 한순간에 눈 녹듯 사라지는 것 같았다. 그녀는 마침내 자신의 가치를 인정받았고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최현우는 지은 앞에서 무릎을 꿇었다. 그의 손에는 그의 회사 로고가 새겨진 작은 펜던트가 들려 있었다. 지은 씨, 제게 두 번째 삶을 허락해 주시겠습니까? 저와 결혼해 주십시오. 지은은 그의 진심에 감동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승리는 단순히 디자인을 되찾은 승리가 아니었다. 그것은 진실과 사랑이 모든 편견을 이겨낸 위대한 승리였다. 연회장은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로 가득 찼고 사람들은 환호했다. 그들의 시선은 더 이상 경멸이 아닌 존경과 감동으로 빛나고 있었다. 최현우가 지은에게 무릎 꿇고 청혼한 다음 날 그들의 이야기는 모든 언론을 장식했다. 최현우 대표 4년간 찾아 헤맨 첫사랑을 드디어 만나 진실로 위대한 사랑, 평범한 여성을 재벌가,
신데렐라로와 같은 기사들이 쏟아져 나왔다. 대중의 반응은 폭발적이었다. 한때 지은을 향했던 근거 없는 비난과 소문들은 순식간에 사라졌고 그녀를 향한 응원과 존경의 메시지가 이어졌다. 지은의 용기와 최현우의 진심이 모든 편견을 이겨낸 이야기는 사람들에게 진정한 감동을 주었다. 한편 민중과 윤에게는 혹독한 현실이 닥쳤다. 최현우의 지시에 따라 민중과의 모든 사업 관계는 즉시 단절되었고 그가 속한 회사는 순식간에 업계에서 신뢰를 잃었다. 그들의 이름은 이제 거짓말과 배신의 대명사가 되었다. 윤아의 부모 또한 딸의 잘못된 행동에 분노하며 그들의 관계는 파탄에 이르렀다. 그들은 모두에게 외면받았고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은 채 절망 속으로 빠져들었다. 그들의 몰락은 탐욕이 불러온 당연하고도 잔인한 결과였다. 갈라 행사가 끝난 후 지은은 최현우의 저택에서 머물렀다. 그녀의 삶은 며칠 만에 완전히 뒤바뀌었다. 곰팡이 냄새와 습기로 가득했던 반지하방 대신 따뜻한 햇살과 은은한 향기가 가득한 넓은 방이 그녀의 보금자리가 되었다. 그녀는 창밖으로 밤하늘을 수놓은 별들을 바라보며 이 모든 것이 현실이라는 사실을 믿기 어려워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은 물질적인 풍요가 아닌 최현우의 진심 어린 사랑으로 인해 더 큰 평화를 느꼈다. 어느 날 저녁 최현우는 지은에게 회사 내에 신설될 디자인 부서의 총괄 이사 자리를 제안했다. 지은 씨, 당신의 재능을 세상에 보여주세요. 이 부서는 당신의 비전과 철학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공간이 될 겁니다. 당신의 그 숨겨진 정원을 현실로 만들어 보지 않겠습니까? 최현우의 눈빛은 그녀의 재능에 대한 깊은 신뢰로 가득 차 있었다. 지은은 그의 말에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그녀는 단순히 사랑하는 사람을 얻은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의 꿈을 실현할 수 있는 진정으로 그녀의 가치를 인정받는 기회를 얻은 것이었다. 그녀는 그동안 억눌러왔던 자신의 재능과 열정을 마음껏 펼칠 수 있게 되었다. 네, 현우 씨 감사해요. 제가 이 기회를 저와 같은 꿈을 꾸는 사람들을 돕는 데 쓰고 싶어요. 저는 제 디자인을 통해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싶어요. 그리고 저처럼 세상의 편견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에게 꿈을 포기하지 말라고 이야기해 주고 싶어요. 최현우는 지은의 말에 깊은 감동을 받았다. 그는 그녀가 단순한 성공을 넘어 자신의 삶을 통해 더 큰 가치를 창출하려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그녀의 손을 잡고 조용히 미소 지었다. 당신의 꿈을 응원하겠습니다. 당신은 제 삶의 가장 위대한 영감입니다. 며칠 뒤 지은은 정호와 단둘이 만났다. 그는 그녀에게 따뜻한 차 한 잔을 건네며 말했다. 지은 씨, 제가 당신을 처음 만났을 때 저는 당신의 겉모습만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열정과 진심을 보며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당신은 이 세상에서 가장 용감한 사람입니다. 지은은 따뜻하게 웃으며 대답했다. 감사해요, 정호 씨. 저도 정호 씨가 저를 믿어주셨기에 이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었어요. 이제 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요. 그리고 더 이상 두렵지도 않아요. 정호는 그녀의 눈빛에서 그녀가 진정한 평화를 찾았음을 느꼈다. 그녀는 이제 어두운 반지하 방의 소녀가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개척한 당당하고 빛나는 여성이었다. 모든 소란이 가라앉고 새로운 삶의 평온이 찾아왔다. 지은은 최현우와 함께 새로운 미래를 꿈꾸며 그녀의 손에 들린 붉은 장미가 수놓아진 손수건을 바라보았다. 그 손수건은 이제 그녀의 아픈 과거가 아닌 새로운 삶의 시작을 알리는 희망의 상징이 되었다. 지은의 삶은 완전히 새로운 장을 맞이했다. 그녀는 더 이상 반지하방의 그림자 같은 소녀가 아니었다. 그녀는 최현우의 아내이자 J그룹의 수석 디자이너였다. 그녀의 이름은 이제 업계에서 혁신과 따뜻함의 대명사가 되었다.
그녀가 디자인한 프로젝트들은 단순한 건축물을 넘어 사람들의 삶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공간으로 평가받았다. 그녀의 눈빛은 자신감으로 빛났고 그 미소는 더 이상 불안하지 않았다. 자, 이제 테이프를 자르겠습니다. 한 남자의 목소리가 울려 퍼지고 지은은 최현우와 함께 환한 미소로 빨간 테이프를 잘랐다. 그들의 첫 번째 공동 프로젝트, 숨겨진 정원 커뮤니티 센터가 드디어 문을 열었다. 그녀가 그토록 지키고 싶어 했던 바로 그 디자인이 현실이 된 순간이었다. 커뮤니티 센터는 외관부터 남달랐다. 건물과 자연이 조화롭게 어우러져 마치 숲속에 지어진 집처럼 보였다. 내부에는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공간과 엄마들이 모여 이야기를 나누는 카페, 그리고 모두를 위한 작은 도서관이 마련되어 있었다. 센터 곳곳에서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울려 퍼졌고 지은은 그들의 행복한 모습을 보며 가슴 벅찬 감동을 느꼈다. 그녀가 디자인했던 시간의 흐름에 따라 움직이는 빛과 그림자는 센터 곳곳에 따스함을 불어넣었다. 정호 또한 개원식에 참석했다. 그는 지은을 바라보며 진심으로 미소 지었다. 그의 눈에는 당신은 해냈군요 라는 메시지가 담겨 있었다. 그들은 이제 단순한 동료를 넘어 서로의 가장 큰 조력자가 되었다. 개원식이 끝난 후 지은과 현우는 나란히 센터 뒤편에 있는 정원으로 걸어갔다. 이곳은 지은의 디자인에서 가장 중요했던 숨겨진 정원이었다. 정원에는 푸른 잔디와 함께 다양한 꽃들이 피어 있었고 그 중에는 붉은 장미 몇 송이가 유난히 아름답게 피어나 있었다. 지은은 그 장미를 보며 미소 지었다. 그 장미는 그녀가 그토록 소중히 여겼던 손수건의 장미와 똑같이 생겼다. 현우는 그런 지은을 따뜻하게 바라보며 어깨를 감쌌다. 그의 손이 잠시 멈칫했다. 오래된 사고의 상처가 난 곳이었다. 그 상처는 이제 더 이상 아픔의 흔적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가 지은을 다시 만나게 된 운명의 증표였다. 지은은 그의 손을 잡고 부드럽게 쓰다듬었다. 그녀는 더 이상 불안해하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과거를 당당하게 받아들였고 그 과거가 그녀의 삶에 얼마나 큰 의미를 가져다 주었는지 알고 있었다. 이제 괜찮아요. 우리에게는 모든 것이 있어요. 지은이 나지막이 속삭였다. 현우는 그녀를 품에 안고 붉게 물든 노을을 바라보았다. 그들의 삶은 한때 폭풍우처럼 거칠었지만 이제는 잔잔하고 평화로운 호수처럼 고요했다. 그들의 사랑은 탐욕과 편견의 어둠 속에서 피어난 붉은 장미처럼 아름답고 강인했다. 그들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났지만 그들이 함께 만들어갈 두 번째 봄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세요?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어떤 울림을 남겼나요? 지은의 용기와 현우의 진심, 그리고 그들이 함께 만들어낸 기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런 감동적인 이야기가 더 보고 싶으시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공유해 주세요. 채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감사합니다. 지은의 하루는 늘 낡은 자명종의 거친 알람 소리로 시작되었다. 날카로운 쇳소리가 습기로 가득 찬 반지하 방의 공기를 찢고 들어왔다. 새벽 6시. 그녀는 소리가 멈추기도 전에 몸을 일으켰다. 낡은 매트리스에서 빠져나오는 순간 등과 허리에서 느껴지는 찌뿌듯한 통증은 그녀의 삶이 얼마나 고단했는지를 말해주는 증거였다. 방 안에는 곰팡이 냄새, 눅눅한 먼지 냄새, 그리고 어제 먹다 남은 인스턴트 커피에 희미한 향기가 뒤섞여 있었다. 세상의 모든 생동감은 이 작은 방을 비껴가는 듯했다. 작은 부엌으로 향하는 그녀의 발걸음은 무거웠다. 가스레인지 위에는 어제 먹다 남은 김치볶음밥이 딱딱하게 굳어 있었다. 볶음밥을 드는 동안 그녀는 작은 창문으로 바깥을 내다보았다. 창문으로는 사람들의 분주한 발소리와 함께 낡은 차들이 덜컹거리는 소리만 들려왔다.
그녀는 그 소리들이 마치 다른 세상의 소음인 것처럼 멀게 느껴졌다. 지은은 밥을 먹는 대신 숟가락으로 밥알을 툭툭 쳤다. 그녀는 외로웠다. 세상은 너무나 넓고 사람들은 많았지만 그녀는 그 모든 것으로부터 단절된 듯한 기분을 떨칠 수 없었다. 서울에 올라와 홀로 생계를 꾸려온 지 2년. 그녀는 아무리 발버둥 쳐도 제자리 걸음인 것처럼 느껴졌다.